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 15년간 지켜온 결혼 생활을 끝낸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 살았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이란 게 그런 거라고, 어른이 된다는 게 그런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믿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공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 경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시며 살림을 하셨죠. 저에겐 4살 아래 남동생도 있었고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전형적인 가부장이셨어요. 집에 들어오면 신문부터 펴들고 소파에 앉으시는데 어머니는 그때부터 바빠지셨죠. 여보, 물 좀. 밥은 언제 되는 거야? 내 셔츠는 다렸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묵묵히 그 요구들을 들어주시던 어머니. 제가 기억하는 우리 집 풍경은 늘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으셨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일어나서 저녁을 준비하셨는데 평소보다 반찬이 좀 부실했나 봐요.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다야? 아버지가 짜증을 내시자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미안해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내일은 제대로 차려드릴게요. 아픈 건 내 탓이야?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애들도 있는데. 그날 저는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서 물었어요. 엄마, 왜 아빠한테 화 안 내? 엄마가 아픈데.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어요. 얘야, 가정이라는 게 말이야. 누군가는 참아야 평화로운 거야. 엄마는 괜찮아.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의 그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이 훗날 제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될 줄은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남녀 차별이었어요. 남동생은 집에서 왕자님 대접을 받았죠. 같은 시간에 학교에서 돌아와도 동생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쉴 수 있었지만 전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야 했어요. 얘야, 넌 딸이잖아. 이런 것 좀 배워둬야지. 근데 왜 동생은 안 해요? 동생은 나중에 공부해서 큰 사람 돼야 하니까. 넌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 문제로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었거든요. 성적도 괜찮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죠. 여자가 뭐 하러 서울까지 가? 지역대학 가. 남동생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하는데. 아빠, 전 장학금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동생은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말대꾸 하지 마. 내가 결정한 거야. 결국 전 지역 간호대학에 진학했어요. 그것도 반은 강제로요. 아버지가 간호사면 취직도 잘 되고 시집가기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대학 4년 내내 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남동생 학원비를 대주기 위해서였죠. 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거든요. 얘야, 미안해. 동생 학원비가 좀 부족한데.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전 그때 21살이었어요.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못하면서도 남동생 학원비를 댔죠. 왜냐하면 그게 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겨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제가 바보였던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전 지역 대학병원에 취직했어요. 간호사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동시에 보람도 있었죠. 그런데 3년 차가 되던 해, 전 큰 결심을 했어요. 퇴사를 하고 컴퓨터 학원에 등록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컴퓨터랑 코딩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정보 과목이 제일 재미있었고,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병원 전산 시스템 오류가 나면 제가 먼저 나서서 고치곤 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셨죠. 미쳤냐? 간호사 그만두고 뭘 한다는 거야? 아빠, 전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IT 쪽이 미래가 있어요. 여자가 무슨 컴퓨터를, 그냥 병원 다녀. 안정적이잖아.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선택한 순간이었죠. 1년간 독하게 공부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학원과 도서관을 오가며 코딩을 배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서울에 있는 IT 중견기업에 지원했어요.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전 울었어요. 드디어 제 힘으로 제 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서울로 올라와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 아니,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같은 회사 기획팀에서 일했어요. 첫인상은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발팀이에요. 개발자시라고 들었는데 원래 간호사셨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용기 있으시네요. 그 사람의 그 말이 제겐 큰 위로가 됐어요. 지금까지 제 선택을 지지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우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주말에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6개월쯤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좋아요. 사귀면 안 될까요? 저도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됐어요. 당시엔 정말 행복했어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제 선택을 존중해줬거든요. 1년 반을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전 정말 그 사람과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 준비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댁과의 첫 만남부터 뭔가 이상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깔끔하게 생겼네. 근데 나이가 28이면 좀 늦은 편 아닌가? 네? 아, 저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그런가? 뭐, 우리 아들도 31하니까 맞는 건가? 그래도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우리 아들이 장남이거든.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으셨죠. 직업이 뭐라고? 개발자. 여자가 컴퓨터 일을 해? 네. IT 회사에서 웹 개발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그만둘 거지? 애 낳으면 어차피 못 다니잖아. 전 당황해서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그제야 말을 거들었죠. 아버지,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와이프도 일을 좋아하고요.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손주 보는 게 우리 소원인데.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저 결혼하고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내가 당신 일하는 거 응원한다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좀 전통적이신데 내가 잘 설득할게.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때는요. 결혼식은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남편 집안이 대구에 있었는데 친척분들이 많이 올라오셨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애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얘가 장남이라서 어깨가 무겁거든. 내가 옆에서 잘 보필해줘야 해. 네,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말이야, 애는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도 나이가 있어서 손주 보고 싶단 말이지.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혼 초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남편은 자상했고 집안일도 어느 정도 나눠서 했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느껴졌어요.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잦아졌어요. 얘야, 이번 주말에 대구 내려올 수 있지?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아이고, 일이 그렇게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아버님 환갑이 다음 달인데 준비할 게 많단 말이야. 네, 그럼 다음 주말엔 꼭 내려갈게요. 다음 주말? 그때는 친척 모임이 있는데. 아유, 얘야. 결혼했으면 우리 집 행사가 우선이야.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명절은 당연히 시댁에서 보내야 했고, 설과 추석뿐만 아니라 작은 제사들도 다 참석해야 했죠. 어느 명절에 시댁에 내려갔을 때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시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언니, 같이 준비하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아, 나는 손이 느려서 오히려 방해가 돼. 형수가 하는 게 나아. 그래도. 형수님, 언니는 원래 그래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죠. 옆에 있던 시동생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고 보니 그 올케도 같은 고생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점심 준비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아직도 회사 다니고 있어? 네, 아버님. 이제 슬슬 그만둬야 하는 거 아냐? 애도 낳아야지. 아, 저희는 아직. 뭘 아직?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하잖아.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이 모양이잖아. 며느리가 계속 일만 하니까 애를 안 낳는 거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전 남편에게 울먹였어요. 여보, 너무 힘들어. 나는 일도 하고 싶고 당장 애를 낳고 싶지 않은데.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셔서. 조금만 참아.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언제까지 참아야 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당신도 알잖아. 나도 힘들어. 근데 부모님이시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응. 남편은 늘 이랬어요. 제 편은 안 들어주면서 이해하라는 말만 반복했죠.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봄,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피임을 하고 있었는데 실패한 거였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와, 대박이다. 여보, 근데 나 아직 회사 일도 있고. 회사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잖아. 일단 우리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시댁에 알렸을 때 반응은 더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야 내가 살 것 같네. 얼른 대구로 내려와. 내가 챙겨줄게. 어머님, 아직 회사 다니고 있어서. 회사는 이제 그만둬야지. 애 베고 다니면 어떡해. 당장 사표 내. 어머님,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요. 얘야, 엄마 되는데 무슨 일을 계속해. 애가 제일 중요하지. 안 그러냐? 결국 저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퇴사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대구로 내려오라고 압박하셨죠.
서울에서 혼자 임신 생활하면 위험해. 얼른 내려와서 우리가 돌봐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아들이 뭘 알아. 시어미가 있어야 며느리가 편하지.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결국 전 대구로 내려가게 됐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일하고 저는 시댁에서 생활하게 된 거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셨어요. 식사도 챙겨주시고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요. 하지만 점점 간섭이 심해졌어요. 얘야,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돼. 좀 움직여야 순산한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래요. 의사가 뭘 알아. 나도 애 셋 낳아봤어. 내 말 들어. 근데 저는 말대꾸 하지 말고 어른 말 들어. 내가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시아버지도 한마디씩 거들으셨어요. 며느리, 아들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하거든. 아버님, 요즘 시대에 아들, 딸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우리 집안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해. 임신 중에도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임신 중인데.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일을 다 떠넘기셨거든요. 근데 이왕 일어난 거 설거지 좀 해줄래? 나 허리가 아파서. 네. 알겠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로 하소연했어요. 여보, 너무 힘들어. 임신 중인데 집안일을 다 해야 해. 엄마가 그러시나? 내가 얘기해볼게. 제발, 나 좀 데려가줘. 서울 가고 싶어. 조금만 참아. 출산하고 나면 올라올 수 있잖아. 결국 전 시댁에서 출산을 했어요. 다행히 순산이었고 딸을 낳았죠.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딸이야. 아들 아니고? 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에휴, 첫째가 딸이면 어떡해. 둘째는 아들 낳아야 할 텐데. 출산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둘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후조리는 최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즘은 산후조리원이 다 뭐냐며 집에서 조리하라고 하셨죠. 근데 정작 저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셨어요. 미역국은 주셨지만 다른 반찬은 가족들 먹는 걸 같이 먹어야 했고요. 어머님, 저 좀 짠 음식은 피하라고 했는데요. 에이,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 나 때는 그냥 먹었어. 밤에 아기가 울면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애 울음소리 좀 줄여. 아버님이 못 주무신다. 어머님,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조용히 좀 해. 방음이 안 되잖아. 수유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시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며느리, 그런 건 방에서 해. 보기 거북하잖아. 아, 네. 죄송합니다. 남편은 주말에만 내려왔어요. 주중엔 서울에서 일했으니까요.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빨리 승진해서 큰 집 구하면 올라오면 되잖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당신도 이해 좀 해줘. 나도 힘들어. 남편은 늘 자기도 힘들다는 말만 했어요. 결국 전 2년을 시댁에서 살았어요. 그 2년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아기를 키우면서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식사 준비까지. 며느리야,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어머님, 제가 아기 돌보느라. 아기는 자고 있잖아. 그 사이에 하면 되지. 시누이가 주말에 집에 오면 더 심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얘야,
조카 보러 왔으면 형수 좀 도와줘야지. 에이, 나 주말인데 쉬어야지. 형수가 하는 게 맞잖아. 형수가 전업주부인데. 나 전업주부 아니에요. 육아휴직 중이라고요. 휴직이나 백수나 뭐가 달라? 어차피 집에 있는 거잖아. 신우이의 말에 전 말문이 막혔어요. 밤에는 아기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아기가 자주 깨서 울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뭐라고 하셨죠. 애 좀 조용히 시켜. 우리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어머님,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조용히 해봐. 옆방에서 다 들려. 남편한테 매일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진짜 못 살겠어. 제발 데리러 와줘. 조금만 더 있어.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집 구할게. 넌 매번 그 말만 해. 대체 언제? 화내지 마. 내가 최대한 빨리 할게. 하지만 남편의 빨리는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먼저 행동했어요. 아기가 돌 지나고 나서 전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육아휴직이 곧 끝나요. 복직해야 해요. 복직은 무슨 복직? 애가 이렇게 어린데 누가 키워? 제가 키우죠. 서울 가서. 얘야, 정신 차려.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가야죠. 이게 제 인생이에요.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우리한테 은혜를 저버리는 거야?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돌봐줬는데. 돌봐주셨다고요? 전 가정부처럼 살았어요. 뭐? 이 버릇없는 것이. 시아버지도 나서셨죠. 며느리,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죄송하지만 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말해봐라. 내가 허락 안 할 텐데. 하지만 이번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아마 제가 정말 폭발 직전이라는 걸 느꼈나 봐요. 엄마, 아빠. 제 와이프가 일하고 싶다는데 저도 찬성이에요. 뭐? 너도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희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전 딸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이 구한 작은 빌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서울로 올라와서 복직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죠. 여보, 혹시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어? 아니, 왜? 아니, 그냥 애가 잘 있나 싶어서.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은 현실이 됐어요. 첫 주에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3번이나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이가 열이 나서.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하고 올게요. 처리하고 오긴. 그냥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대신 내일 출근해서 마무리하고.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도 슬슬 불평을 했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일을 더 해야 해. 애 키우는 게 힘든 건 알겠는데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냐? 그런 말들이 다 들렸어요. 화장실에서 울기도 했죠. 집에 오면 더 지옥이었어요. 아이 돌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남편은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어요. 여보, 좀 도와줄래? 나도 회사 다녀와서 힘들어. 나도 힘들어. 오늘 회의가 3개나 있었다고. 나도 오늘 회의 2개 하고, 애 데리러 가고, 장 보고, 저녁 해야 했어. 그래도 넌 집에서 하는 일이잖아. 나는 밖에서 일하는 거고.
집에서 하는 일이 일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설거지 좀 해줘. 제발.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할게.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다 했죠.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시댁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얘야, 둘째는 언제 가질 거야? 어머님, 아직은. 아직이 뭐야? 첫째가 벌써 3살인데. 터울이 너무 벌어지면 안 좋아. 근데 전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서. 회사는 또 쉬면 되지. 둘째는 꼭 낳아야 해. 특히 아들로. 어머님, 딸 하나로 충분해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우리 집안은 아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날 밤 남편도 같은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 우리 둘째 가질까?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둘째까지는 무리야.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아들 보고 싶으시대. 엄마 마음은 이해하는데 내 몸이 내 거잖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한 번만 더 힘내자. 난 싫어. 적어도 지금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이기적이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우린 그날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제가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한다며 화를 냈고 전 남편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울었죠. 그 일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졌어요. 남편은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식이 많다는 핑계로요. 여보, 오늘도 회식이야? 응. 팀 회식. 늦을 것 같아. 이번 주에만 벌써 4번째잖아. 어쩔 수 없잖아. 직장 생활이 그런 거지. 나도 직장 다니는데 그렇게 회식 많지 않아. 당신 회사랑 우리 회사랑 분위기가 다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우연히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수연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봬요. 전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수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응. 아, 회사 후배. 여자 후배. 응. 왜? 메시지 내용이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그냥 회식하고 헤어지면서 인사한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친근해 보여? 예민하네. 그냥 후배라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전 찝찝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거든요. 메신저를 열었는데 그 후배와의 대화가 너무 많았어요. 수연 오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남편 고마워. 너도 수고했어. 수연 오빠 덕분에 재미있게 일할 수 있어요.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남편 A, 과장하네. 수연 진심이에요. 오빠가 제일 좋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단순한 후배와 선배 사이가 아니었어요. 더 올라가서 봤더니 둘이 자주 만난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퇴근 후에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전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뭐가? 이 후배랑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야? 그것도 나한테는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아, 그거. 그냥 뭐, 하트까지 주고받으면서 그냥이라고?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왜 매일 메시지 보내? 왜 거짓말까지 해? 정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후배가 좀 따르는 것뿐이야. 하지만 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죄책감은 들었지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죠. 남편이 회식이라며 나간 날
전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편 회사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봤죠. 남편이 그 후배와 함께 고깃집으로 들어가는 거려. 둘만요. 전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 후, 둘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더라고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전 조심스럽게 뒤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봤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무너졌어요. 전 카페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 테이블로 걸어가서 남편의 어깨를 탁 쳤죠. 재미있어? 남편과 그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떻게 왔냐고? 남편이 밤늦게 돌아다니는데 당연히 확인해야지. 당신, 이건 오해야. 뭐가 오해야? 손잡고 있는 거 다 봤어. 이게 오해야? 옆에 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정말. 닥쳐요. 당신한테 할 말 없어. 전 남편만 쳐다봤어요. 집에 가자. 얘기 좀 하자.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농담해. 당장 집에 가. 그날 밤, 전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대체 언제부터였어? 6개월 전부터. 6개월? 6개월이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짜증내니까. 내 탓이라고? 지금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오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당신은 늘 피곤하다고 하고 나한테는 일만 시키고. 당연하지. 나도 일하고 애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는데 넌 뭐 했는데? 나도 일했어. 일만 했잖아.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린 밤새 싸웠어요. 서로 소리 지르고 울고 화내고. 결국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후배랑은 끝낼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어떻게?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집안일도 도와줄게. 애도 내가 더 챙길게. 정말? 응. 진심이야. 한 번만 더 기회 줘. 전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이혼할 용기도 없었고, 아이 생각도 있었죠. 결국 전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처음 몇 주는 남편이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일찍 들어오고 설거지도 하고 아이 재우는 것도 도와주고.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당신은 쉬어. 진짜 고마워. 미안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돼서 남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여보, 설거지 좀 해줄래? 아, 나 지금 피곤해. 내일 아침에 할게. 내일 아침엔 내가 또 해야 하잖아. 그럼 당신이 해. 나 진짜 힘들어.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다시 늘어났어요. 오늘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정말 야근이야? 당연하지. 의심하지 마. 하지만 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얘야, 명절에는 대구로 내려올 거지? 어머님, 이번엔 친정에 가려고요. 친정? 작년에도 친정 갔잖아. 작년엔 시댁 갔는데요. 아니야. 작년 설날은 친정 갔잖아. 추석만 여기 온 거고. 어머님, 설날에 친정 간 건 2년 전이에요. 그래? 어쨌든 이번엔 여기 와야지.
아버님이 손주 보고 싶어 하시거든. 결국 전 시댁에 내려갔어요. 명절 음식도 혼자 준비했고요. 며느리, 나물 좀 더 묻혀. 이것만으론 부족해. 네, 어머님. 그리고 전도 더 부쳐야겠어. 친척들이 많이 오거든. 네. 시누이는 여전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언니, 좀 도와주면 안 돼? 난 바빠. 형수가 하는 게 맞잖아. 나도 바쁘다고. 뭐가 바빠? 넌 여기 와서 놀기만 하잖아. 놀기만 한다고? 전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싸우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던 어느 날, 딸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어린이집에서요. 엄마, 이거 봐. 오, 예쁘다.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야. 그림 속엔 엄마와 아이만 있었어요. 아빠는 없었죠. 얘야, 아빠는? 아빠는 없어. 왜? 아빠는 집에 없잖아. 맨날 늦게 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도 우리 가족인데. 근데 아빠는 나랑 안 놀아. 엄마만 나랑 놀아. 그날 밤, 전 남편에게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 뭐야, 이거. 딸이 그린 우리 가족. 당신 없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애가 아빠를 가족으로 안 느끼고 있다고. 내가 바빠서 그랬어. 바빠서. 진짜 일이 바쁜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일이 바빠서 그래.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의 대학 동창회 날 일어났어요. 남편이 동창회에 간다고 했을 때 전 별 생각 없이 보냈어요. 잘 다녀와. 너무 늦지는 마. 응, 알았어.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도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자정이 넘어서 겨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오늘 친구네 집에서 잘게. 뭐? 왜? 술 많이 마셔서. 대리 불러도 너무 멀어서. 그럼 숙소 잡지 그래? 친구가 자기 집에서 자라고 해서. 걱정 마.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전 남편의 대학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이랑 친한 친구였죠. 여보세요? 저 아내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남편이 오늘 동창회 갔잖아요. 혹시 지금 누구네 집에서 자는 거 아세요? 네? 동창회요. 오늘 동창회 없었는데요. 네. 올해 동창회는 다음 달로 잡혔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 곧바로 남편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어요. 가족 위치 공유 앱을 깔아뒀거든요. 남편은 모텔에 있었어요. 전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그 모텔로 향했어요. 새벽 1시, 모텔 앞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새벽 6시쯤 남편이 나왔어요. 그 여자와 함께요. 그 회사 후배였어요. 끝냈다던 그 여자요. 전 차에서 내려 두 사람 앞을 막아섰어요. 재미있었어? 어떻게 알았냐고? GPS로 추적했지. 옆에 있던 여자가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언니. 아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끝냈다며? 6개월 전에 끝냈다며? 전 남편을 쳐다봤어요. 대학 동창회라며? 친구 집에서 잔다며? 미안해. 정말. 미안하면 다야.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그러고도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나도 힘들었어. 힘들면 바람을 피워. 그게 해결책이야?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혼하자. 이번엔 진짜야.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이혼을 거부했어요. 당신, 진정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넌 2번이나 나를 배신했어. 그래도 우리 딸이 있잖아. 애 생각 좀 해. 애 생각하니까 이혼하는 거야. 이런 아빠 밑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이혼 조정을 신청했죠.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얘야, 이혼은 안 돼.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어머님, 저도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내가 참아야지. 남자가 다 그렇다고요? 그럼 여자는 평생 참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지. 결혼이란 게 그런 거야.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버릇없는 것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는 게 잘해준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전 이혼할 겁니다. 조정 과정에서 남편은 계속 회유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줬어. 2번이나.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그 말도 벌써 들었어.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재판으로 갔어요. 재판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들, 그 여자와의 메시지들, 모텔 영수증까지. 남편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워킹맘으로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가 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가정을 안 돌봤다고요? 저는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까지 다 했어요. 판사가 진정시켰어요. 원고 측, 진정하시죠. 우리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사님, 원고는 워킹맘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가정에 무책임했습니다. 증인으로 친구들이 나왔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증언해줬죠. 저는 이분의 대학 동기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자주 만나서 하소연을 들었어요. 남편은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시댁에서는 계속 압박하고. 그런데도 이분은 참고 또 참았어요. 남편 쪽 증인으로는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일에만 신경 쓰고 남편과 아이는 돌보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언제, 어디서 보셨나요? 명절 때 대구에 왔을 때요. 판사가 물었어요. 명절에 며느리 분이 집안일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 했는데 마지못해 한 것 같았어요. 마지못해 했다는 건 주관적 판단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재판이 한창일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아이를요. 법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전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판사님, 피고는 이미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미안하긴,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응.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쯤. 한 달 전? 그러면서 나한테는 계속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 미친 듯이 웃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 측, 이 사실을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혼인 중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가진 것이 맞습니까? 네.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도 벌떡 일어났어요. 얘야, 이게 사실이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며느리. 아니, 이 사람아.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요? 그래. 내가 제대로 남편 챙겼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어머님,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내가. 그때 제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피고 측 어머님, 지금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사도 말했어요. 방청객은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다 며느리 탓이야. 다. 판결은 제 승소였어요. 이혼을 허가한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할 것. 그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았어요. 5천만 원이요. 남편은 법정에서 무너졌어요. 이럴 수가. 하지만 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절 붙잡았어요. 얘야,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봐. 우리 손주는 어떡하고. 어머님, 손주는 제가 잘 키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혼자 키워. 재혼이라도 할 거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 이기적인 것이. 전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죠. 이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아이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최근에 또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 이거 봐. 오, 뭐야? 우리 가족. 이번에는 엄마와 아이, 그리고 제 친정 엄마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 행복해 보이지? 응,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나도 행복해. 엄마랑 있으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이혼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목소리가 달라서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그 여자랑 헤어졌어. 응. 그래서? 애는 낳기로 했는데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당신이 키워야지. 나 혼자 어떻게 키워? 회사 다니면서.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왜 저를 찾았는지를요. 나한테 도움 청하려고 온 거야? 미안해. 근데 정말 막막해서.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당신이 책임져.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안 돼. 나는 내 딸 키우기도 바빠. 우리 딸도 당신 딸이잖아. 무슨 소리야? 그 애. 사실 유산했어. 뭐? 임신 3개월 만에 유산했어. 그래서 그 여자랑 헤어진 거야. 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이가 없어지니까 그 여자를 버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최악이다. 정말. 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해. 제발. 딸 양육비나 제때 보내. 그것만 해줘. 전 그렇게 카페를 나왔어요. 돌아보지 않고요. 얼마 후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얘야, 우리 손주 좀 보여줄 수 있니? 어머님, 전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에요. 그래도 손주는 우리 피를 이어받은 아이잖니. 딸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보여드릴 생각 없어요. 얘야, 제발. 한 번만. 어머님, 제가 힘들 때 어머님은 뭐 하셨어요? 늘 아들 편만 드셨잖아요. 그게. 이제 와서 손주 보고 싶다고 하지 마세요. 전 어머님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 몹쓸 것이. 내가 지금. 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죠. 며칠 후 시댁에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 열어. 손주 보러 왔어. 돌아가세요. 안 돼. 손주는 우리도 볼 권리가 있어. 결국 전 경찰을 불렀어요. 시댁 식구들은 경찰이 오자 그제야 돌아갔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이혼 2년 차, 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려. 제 딸과 저,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친정 가족들. 이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명절 때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얘야, 많이 힘들었지? 응, 엄마. 근데 이제 괜찮아.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도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 진짜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날 밤,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왜? 불편해? 아니, 좋아. 엄마랑 둘이 사는 거 좋아.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도 자주 보고. 그래? 엄마도 좋아.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그렇게 우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혼 3년 차가 되던 해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죠. 남편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전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잠깐만.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뭐? 그냥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 너는? 나도. 뭐,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딸은 잘 있지? 당연하지. 잘 크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그럼 난 갈게. 미안해. 전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뭐가 미안한데? 모든 게 당신한테 상처 준 것도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알아. 그래도 한 번은 꼭 사과하고 싶었어. 전 아무 대꾸 없이 카페를 나왔어요. 그게 전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지금 전 35이에요. 이혼한 지도 5년이 지났네요. 딸은 이제 10살이 됐어요. 씩씩하고 밝게 자라주고 있죠. 엄마, 나 커서 프로그래머 될 거야. 오, 그래? 엄마랑 같은 일 하고 싶어? 응,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에 전 정말 행복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회사에서도 이제 임원까지 올라왔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가끔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님, 어떻게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일도 잘하세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 힘들어도 계속 앞으로 갔지. 존경스러워요. 고마워. 근데 너희는 나처럼 고생하지 마. 처음부터 자기 인생을 살아. 요즘은 연애도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사람은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이혼한 것도, 딸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잖아요.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직 재혼 계획은 없어요. 천천히 가려고요. 서두르고 싶지 않거든요.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전 15년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어요. 시댁을 위해, 남편을 위해,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제 자신을 잃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희생이 사랑은 아니라는 걸요. 진짜 사랑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한쪽만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이혼 결심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지금 제 딸은 행복해요. 저도 행복하고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살아가세요. 그게 당신이 누릴 권리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